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본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반등 랠리 가능할까?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최근 다시 반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2차 전지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IT 업체, 기업들의 주가가 미끄럼을 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52주 신저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2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주가가 고공행진 펼쳤던 경험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주가들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듯이 진짜 1년 반 동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특히 이제 이 8월 중순부터 그리고 이번 달 첫째 주까지만 봤을 때도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섹터 대비해서 다른 섹터 또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로 우선 수급적인 이 순환매, 그러니까 분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차익 실현 때문에 이 주가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증시 위험 자산 쪽에서 나온 이 매도에 대한 자금이 그 전에 좀 소외됐던 섹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 이제 추석 끝나고 FOMC 회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에서 지금 B컷이냐 아니면은 25bp를 하냐. 아무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낙폭도 컸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됐었던 이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을 봤을 때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두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이제 미국의 대선. 에서의 이 민주당 쪽에서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쪽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여러 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전기차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 이 셀 그리고 소재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가는 종목만 가고 또 이제 안 가는 종목들은 계속 이제 시간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별로도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선호로 인해서 작년 8월 고점을 찍고 좀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금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본격적인 추세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은 이 가격적인 측면이 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인데 요새는 전기차 쪽에서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여러 이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하고 지금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 포비아
현상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던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아직까지도 내연기관보다는 비싼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전에 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이 같은 동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30~40%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매하는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아직까지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소비자층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이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괜찮아졌어요. 뭐 기술 발전이 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 장거리에 대한 이 운전에 소비자들이 약간의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충전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 되는 게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일례로 봤을 때 이 유럽의 이제 노르웨이 쪽은 거의 90%가 전기차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당 이 충전,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르웨이 쪽에서의 이 전기차 어떤 분포도를 본다고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여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견은 분분해요. 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만의 어떤 문제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이 화재에 대한 확률도 그렇게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포비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좀 안정적인 그런 대책이나 그런 좀 그 시장에서의 인식이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인식과 함께 가격 부담감을 좀 덜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역시 또 필수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비아디 등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를 비롯해 수출까지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미국의 관세나 제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시장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뭐 BI들이 포함해서 이 전기차 기업들의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뭐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높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뭐 GM이나 또 일본의 기업 그 전기차 기업들의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글로벌 이 전기차 전반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 중국 정부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이나 또 이제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뭐 잘했다라기보다도 이 글로벌 전체적인 전기차 그 생산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개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월등하게 지금 눈에 띄게 지금 괄목과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BYD나 여러 기업들이 그전에는 외부에서 어떤 부품이나 여러 조달 부분을 지금 내재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정부 쪽에서도 지원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인베스트 데이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을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주춤했을 때 준비를 지금 잘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그 시장 그 전체적인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전기차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 전기차에 대한 혁신 전략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EGMP 같은 이 현대차 내적으로의 기술력 개발이나 여러 플랫폼 개발로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은 커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좀 선두적인 위치를 먼저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데 또 이어진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서 차익이 일어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이 상승세,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두 가지는 분명히 충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첫째가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글로벌 판매가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앞서서는 저희가 이 중국의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로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지금 전방차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이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이 소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좁혀져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로 갈 텐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꽤 걸릴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중장기적인 랠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적인 수급 상황으로 인한 이 단기적인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한 이후에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역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의견이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뭐 좋지 않다.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분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판매나 어떤 수요도 같은 경우에는 개선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반등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한다면은 이제 9월 달도 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10월 달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좋아졌을 때 그때 정도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럽 연합 쪽에서의 이산화탄소 규제라고 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규제 폭을 얼만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대선이죠. 뭐 대선 쪽에서의 민주당 쪽에서의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도 이 2차 전지 이 소재 기업들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부분은 종목별로 선별해서 들어가되, 뭐 그전처럼 어떤 너무 이제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이제 두려워하면서 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규제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대선을 체크 포인트로 참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업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정책 등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 관련주 내에서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개별 종목 내에서 선별 전략이 있다면 어떤 종목 조금 탑픽으로 꼽아주실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어제까지 봤을 때 2차 전지,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 중에서 3분기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많지는 않아요. 우선 배터리 셀 기업들 중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 그다음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극재 쪽이 아니라 양극재와 음극재 두 개의 소재를 전부 다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양극재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지만, 다른 이제 음극재나 도전체에 대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양호한 편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재 쪽에서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LG에너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 쪽에서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 수요도가 그전에는 거의 이제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7월 달 들어부터 하반기부터는 지금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3분기 때 실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그전에 이제 레깅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연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아질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LG에너솔루션을 좀 3분기 실적으로서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서 계속 좋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도 지금 마무리된 과정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좋아요, 구독!